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생동아리 3조입니다. 오늘은 저희와 함께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바른 조리법 영상은 총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조리도구, 육류, 어패류, 채소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세척 및 살균과 소독이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알고 계셨나요? 조리 전에는 조리기구를 세척, 살균, 그리고 소독해야 위생적으로 음식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고기, 생선, 채소 등 재료에 따라서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세 번째로 행주 대신 종이 타올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주는 삶고 말려서 사용하는 단점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는데요. 종이 타월을 사용하면 삶고 말릴 시간도 절약하고 세균 위험이 없어서 위생적이랍니다. 먼저 육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육류를 손질할 때는 도마나 칼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 이유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육류를 조리할 때는 육류를 충분히 가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다진 고기, 다진 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육류 섭취 및 보관에서는 가열, 조리한 육류는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보관해야 할 때는 식혀서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육류를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닭, 오리 등 가금류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돼지고기에 대해서 볼게요.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1980년대 이전에는 갈고리촌충과 그 유충인 유구낭미충이 사람의 몸속에 기생하다가 대변을 통해서 알을 배출하여 일어나는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이는 인분을 돼지 사료로 사용해서 돼지고기를 통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돼지 사육 시스템이 위생적으로 변화했는데요. 1980년대 이전과는 달리 인분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으며 돼지고기를 통한 기생충 발견 사례도 확연히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수입산 돼지고기를 통해서 기생충 감염될 수 있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중심온도 77도 이상으로 익혀 먹는 것이 좋겠지요? 돼지고기에 적절한 조리법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감염병 한 가지, 트리키노시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트리키노시스는 덜 익은 돼지고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인데요. 돼지를 비롯한 잡식, 육식 동물에서 많이 발견되는 트리치넬라 나선 기생충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사람이 트리치넬라 나선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으면 트리키노시스에 감염되는데요. 증상은 설사, 복통, 근육통, 발열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트리키노시스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돼지고기를 적절한 온도로 완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돼지고기를 63도 이상으로 조리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돼지고기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를 적절한 온도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돼지고기 스테이크나 갈비는 내부 온도 63도, 돼지고기 햄은 내부 온도 63도, 간 돼지고기는 내부 온도 71도까지 확인을 하고 조리해 주셔야 안전하게 돼지고기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고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서 돼지고기는 트리키노시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소고기의 경우에는 대장균 O157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대장균 O157은 덜 익은 소고기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데요. 최근에 심각하게 논란이 되었던 햄버거병의 원인이 되는 균이기도 합니다. O157에 오염된 고기를 섭취하면
3, 4일 후 심한 복통, 설사 그리고 미열을 동반하는 장염 증상이 발병합니다. 하지만 이런 51571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75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모두 사멸합니다. 또한 육질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고기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표면에 잘 익히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는 부패하기가 더 쉬우므로 구입 후에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패티, 떡갈비와 같이 분쇄한 고기의 경우 표면에 균이 섞여 들어갈 수 있으므로 완벽하게 익혀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캐나다 공중보건기구 PHAC에 따르면 닭을 통째로 조리 시 중심 온도 85도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합니다. 아까 돼지고기와 소고기보다 가열 온도가 높은데요. 왜 그럴까요? 다른 고기들에 비해 크기가 크고 뼈까지 있기 때문에 익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김창훈 셰프님에 따르면 통닭은 평균적으로 120에서 150도에서 3분 조리 후 다시 180도로 높여서 1, 2분을 튀겨야 한다고 합니다. 삼계탕의 경우 조리 시 대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긴 시간을 끓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금류인 닭을 조각으로 잘랐을 때 중심 온도 74도씨 이상으로 측정되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합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75도 이상 5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완전히 파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패류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패류를 세척할 때에는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돗물에 씻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세척 후에 손질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에 사용합니다. 이때 미끈미끈한 해산물 손질을 할 땐 종이 타월이 효과적이고 또한 조리 전 해산물에 의한 조리된 음식의 오염, 즉 교차 오염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손질을 다한 어패류를 조리할 때에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날로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패류가 보관할 때는 익히면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남은 해산물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패류를 적절하게 조리하지 않았을 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중 하나인데요. 오염된 물이나 식품 등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증식한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음식을 냉장 보관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겠죠. 만약 감염된다면 24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 위장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노로바이러스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육류와 어패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채소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채소류는 세척, 조리 후에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척 전보다 세척 과정에서 채소류의 경우에 식중독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채소류의 식중독은 세척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한 흠집 때문에 식중독균이 서식하기 쉬운 조건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척 과정에서 식중독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식중독 발생 원인에서 어패류나 육류로 인한 식중독은 각각 4%에 불과한 반면에 채소류가 차지하는 식중독 비율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류로 인한 식중독을 주의하셔야겠죠? 이제 채소류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채소 과일의 경우에는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과나 배 등 과일은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 가스라는 것을 방출하는데요.
이 에틸렌가스는 시금치, 양배추, 오이 등 채소를 쉽게 물러지게 하고 부패를 앞당기는 악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남은 채소류는 냉장 보관하고 만약에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한다면 아이스박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을 마친 주방 도구는 세척 후에 물기까지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동영상에 쓰인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위생동아리 3조에서 올바른 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